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난데없이 골드버거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했죠. 어제 그제 일입니다. 양국 우호 관계를 재확인한다. 법무부하고 주한 미 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요, 잠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요건 좀 이따가 제가 또 계속하고요. 자, 지금 보면요. 대북 송금건이 지금 터졌죠. 미국 국무부가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대북 송금 혐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요, 무기가 북으로 들어가는 것, 기름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달러가 들어가는 것, 이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더리움 같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이 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만일 어길 시에는 상당히 무거운 벌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기업인 대북 송금 사건을 인지했다. 이건 이미 인지했던 거죠. 이게 지금 불거진 겁니다. 미국 수사 당국에서 이제 기소, 신병 인도 추진 여부 주목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어떤 사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 둘째치고요. 미국은 전례로 볼 때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국적이 아니어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러 관련해서 이런 어떤 중대한 범죄다 싶으면요, 충분히 그것을 미국에서도 할 수가 있다. 자, 한국 기업인 김성태죠. 수백만 달러를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달러를 이용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와 범죄인 신병 인도를 추진했던 미국이 이번 사안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분석관은 VOA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죠,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자국민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만, 자, 얘기가 중요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충격적입니다. 이 김성태가 이걸 인지하고부터요, 뭔가 지금 이재명과 손절을 치는 독박 쓰기 싫은 거죠. 이재명에게 혐의를 이제 씌울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자, 물론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는 이런 거래가 미국 금융기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거쳤다는 이유로 제3국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미국 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한국 출신인 김성태 전 회장도 미국 정부에 제재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김성태는 지금 굉장히 쫄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판받을 때는 자기가 충분히 방어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미국에 가게 되면요, 이거는 심각하게 심각해져. 자기가 미국에서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김성태 2019년 북한 인사 만날 때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지금 이게 처음에는 둘 사이는 아무런 통화도 없었고 서로 모르는 사이고 아무런 거래도 내용도 없었다. 그렇게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죠. 자, 김성태의 이제 이 거짓말이 어느 정도는 이제 팩트를 확인해 주는 단계까지는 지금 오고 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미국이 개입된 어떤 그런 거대한 사건으로 지금 비화되기 때문에 김성태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버티다가는 정말 혼자 독박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적당히 떠넘기고 자기는 적당히 가벼운 죄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조폭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충분히 그런 꼼수를 부리겠죠. 이재명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줄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김성태도 그렇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조폭 출신들은 대부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죠.
자, 300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 경비였다. 2019년 대북 송금 과정 총합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되겠네요. 800만이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을 위한 경비였다. 일종의 뇌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에다가 찔러주고 뭔가 그 대가를 받는 뭐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화영이도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 이화영이,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재명의 이 대북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들, 사업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작당 모의, 이런 것에는요, 이재명과 이화영, 그 밖에 정진상 뭐 등등, 그리고 여기 뭐 수없이 많은 어떤 그 이재명 사단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이해찬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이제 다다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나요? 잘 안 보이네. 한번 키워볼까요? 자,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더니 리종혁 원장께서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도 이제 제공했다. 굉장히 긴밀했던 관계입니다. 이 리종혁 같은 인물도 북에서는 나름 거물 아닙니까? 여기 이제 이해찬, 이재명, 그리고 여기 이화영 같은 이런 나름대로 이 남쪽에서 어깨 힘 좀 주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전부. 뭔가 이렇게 큰 작당 모의를 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골드버거 주한 미국 대사를 접긴 했죠. 자,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저들은 진짜 바들바들 떨고 있을 겁니다. 이 기사 아주 짧게 나갔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월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거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했다.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부패 범죄에 대해, 자 여기입니다. 부패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 이날 접견에는 한 장관과 골드버거 주한 미국 대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크리스토퍼 로저 주한 미국 대사관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그 출장을 다녀왔죠. 그때 주 행선지가 FBI하고요, 미국 검찰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쪽 법무부 장관도 못 만나고 왔다, 차관도 못 만났다,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물먹은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댔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한 장관은 거기 가서 뭘 하고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범죄인 인도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요,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깊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봅니다. 그때 FBI와 미 검찰이 그때 당시 주된 방문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뭔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게요, 지금 이 골드버거 이 대사를 만난 것도 그 연장선에서 만났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기사는 거의 없는데 이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김성태. 이재명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 대북 송금이 연루된 진술을 이제 확보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 1월 31일자 어제 이런 기사가 나갔죠. 자, 김성태 쪽에서 스마트팜 비용으로 이해한다 이런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슬슬 흘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이거는 신작 소설이다. 검찰발 신작 소설이다. 인기 없다. 안 팔린다. 뻥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자칫하면요, 김성태뿐 아니고 이재명이 미국으로부터 소환당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야당 대표를 내정 간섭한다고 지금 난리치겠죠. 그러나 사안인 만큼 우리 지금 법무부에서 혹은 어떤 한동훈 장관 이런 라인에서요, 뭔가 모종의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대북 송금권은 너무도 큽니다.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 자칫하면 여적죄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적죄로 뭐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뭐 거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 걸리면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이 김성태, 이재명 등등은요, 국내에서 일단 살아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 대북 송금권이 불거지면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이제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들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지만 뭔가 그래도 반격할 수 있는 카드 하나를 찾고 있겠죠. 요즘 이재명 보면은 완전히 그냥
반격하려고 아주 호시탐탐 하는 게 이제 눈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칼을 갈고 전국의 흐름을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객관적인 정황은 그런 노력이 전부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만남이, 그리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초임 때 처음에 그때 미국 그 출장 갔던 건 그거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뿐 아니고 여기 이 좌파 진영에서 뭐 마약 관련이라든가 대북 코인이라든가 뭐 대북 송금이라든가 달러 같은 이런데 얽혀 있는 거대한 무슨 조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대북 제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한미 공조로 뭔가 거대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